굉장히 수학을 잘하는데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냐면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요즘 유아 친구들 잘하는 친구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뛰어난 것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이제 수학 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수학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꼭 그 제품을 해설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그런 노출 환경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두뇌가 예전 같지 않게 엄청 잘해요. 해마다 정말 그 잘하는 아이들이 막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아 때 좀 특별하게 수학을 이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고 잘하고 재밌어하고 잘 따라온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많이 풀려요. 우리가 공부에 관심을 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저희 첫째가 2살? 3살? 전집을 사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검색을 시작하고 막 여러 가지 전집 영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카페들이 있고 카페에 들어가니까 되게 다양한 공구들이 막 계속 쏟아지고 이 공구 보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러면서 문제집을 아이 연령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사신 경우들이 많아요. 요새는 좀 괜찮다 하는 좀 좋다 하는 문제집들은 카페를 통해서 공구로도 많이 우리가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서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왠지 내가 되게 현명한 소비를 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이 공구 때문에 이만큼 쌓아둔 거죠. 그래서 유아 때 수학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리세요. 특히나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엄마랑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 긴 시간 동안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처럼 프로그램 다 놀아주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할 수 있는 거는 문제집 풀고 좀 교구 만지고 좀 미술 끄적끄적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문제집을 풀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계속 확보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문제집, 초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많이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테스트하거나 컨설팅을 받는 친구들 그동안 어떤 학습을 했는지 많이 여쭤봐요. 처음 태어나서부터 수학이란 학습을 어떤 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유아 때 노출했던 교구학습이나 문제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게 영향이 미치긴 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가 많은 거에 노출됐어요. 교구도 만져봤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봤고 근데 이제 테스트라는 걸 좀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6세, 7세 때 테스트를 했어요. 요즘에 잘하는 친구도 6세, 7세면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 거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그동안 노출됐던 학습에 비례해서 또는 그 학습의 양을 넘어서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무너무 다행인데요. 문제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집을 너무 많이 푸니까 시중에 좋다는 문제집은 거의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6세, 7세 때 테스트를 봤는데 이 정도 한 만큼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어디서부터 메꾸지? 요 문제집 좋아하는데 이것도 해봤네? 이것도 해봤네? 그러니까 문제집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집을 또 풀려야 될까요? 사고력 문제집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문제집 또 풀리는 거 안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일찍부터 수학에 두드러진 재능을 보였던 친구들은 그만큼 시각적인 기억력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집에 대한 기억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봤는데 나중에 테스트해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문제를 또 풀자니 이미 한 거라서 아이들은 기억해서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맞출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어. 그래서 나 이 문제 맞출 수 있어. 이런 능력은 오래 버티는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은 나 이 문제 처음 보는데 이거 그때 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계속 향상되거든요. 좋다는 문제 좀 언급해 볼까요? 요새 6세, 7세 친구들 좀 풀었다 하면은 원리셈, 소마셈, 연산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팡세, 플라토, 수학 독해 이 시리즈 분명히 도땡땡 카페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쵸? 어지간히 사고력 관련된 좋은 문제집들은 거의 다 한 거죠. 거기다가 교과까지 들어갔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1학년 교과는 유아 아이들이 사실은 문제에 대한 이해력만 되면은 개념 자체는 유아 때도 배우게 되는 개념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까지 들어갔어요. 사실은 이 문제집 건수로 따지면 정말 많은 건데요. 실력이 안 쌓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집을 많은 걸 세팅해서 수학학습을 엄마표 수학으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수학교구, 7교, 펜토미노, 짜키나무, 소마큐브 이런 교구들을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가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보드게임을 연령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도전해보면서 보드게임을 좀 더 많이 다뤄보거나 간혹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을 내야 학습을 시킨 것 같아 라는 어떤 안심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때는 문제를 푼 학습량에 비해서 교구 노출에 대한 것들도 아이의 실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교구가 되게 우리는 가볍고 애기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의외로 문제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교구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줘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그동안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했던 재능이 점점 풀이 죽어가면서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실력까지 정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유아아이들이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데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어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도대체 어려우면 어디서부터 뭘 다시 생각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그거는 아이들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여자치고는 운전은 되게 잘하지만 요리는 굉장히 못해요. 요리를 못하는 저한테 레시피를 생각해볼까? 이거 그때 그 레시피랑 똑같은 거야. 도대체 뭐가 어디가 어떻게 똑같은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수학에서는 같은 아이들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봐 라고 해서 우리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에요. 몸에서 완전히 습득이 돼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쉽사리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수학도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수학도 뭔가 약간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또는 아이가 풀 것 같은 문제라고 엄마가 생각해서 아이는 아니었는데 아이는 그 문제를 2번째 읽었을 때 풀었다는 것 또한 이 문제를 맞춘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아이들은 그 과정을 끊임없이 겪어서 한 번 읽고 한 번에 이해해서 한 번에 맞추는 아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학 실력인 거죠. 그쵸? 근데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한 번 읽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이거 풀 수 있는데 왜 못 풀지? 말이 안 되는데? 또는 오답을 구했어요. 저거 오답을 내면 안 되는 문제인데? 분명히 제가 다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의 사고의 과정을 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이 생기죠. 아이가 답을 냈고 모른다고 했는데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 아이의 사고 과정을 빼앗은 거냐. 왜냐하면 아이는 그 문제의 답을 이거 맞았어 라고 자신 있게 하고 넘어갈 때까지는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끝까지 어떤 고민을 끝없이 해서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의도적으로 질문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의 수준에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또는 아이가 지금 학습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잘 관찰을 해서 아이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 대신 엄마가 아이의 밀당에 끌려가진 않게 어렵죠. 적당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면서 사실 엄마표를 진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아이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정말 제대로 사고해 가면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게 하고 그 과정에 엄마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결국엔 아이가 풀었다는 느낌으로 아이가 정답까지 도달해서 나 이거 한 것 같아. 이거 맞은 것 같아. 넘어가자. 이런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유아 친구들, 5, 6, 7세 친구들 수학적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굉장히 수학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친구들한테 문제집을 과도하게 진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행히 구멍이 한 개도 안 나면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그게 천만다행일까요? 아니요. 앞으로 어려운 내용을 정말 그만큼 학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다시 묻고 싶어요. 아이들은 그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방식이 나의 어떤 학습 습관의 패턴이 돼버리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학습량을 갖추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또한 여지 또한 주게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은 학습량은 사실은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유아나 초등저 친구들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만 사고력을 기르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사고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